지하철역에서 오르막으로 한참 올라가면요. 가로등 빛도 드문드문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날 밤 그곳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차장 한켠이 갑자기 번쩍하고 밝아지더니 어딘가에서 탄 냄새 같은 게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눈을 씻고 봤더니 그 연기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파트 야간 경비원 정은덕 어르신. 이른들이 된 조용한 분이었죠. 말도 느리고 귀도 좀 어두워서 사람들 말소리도 잘 못 듣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은덕 어르신을 향한 시선들이 차갑게 꽂혀 있었어요.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 하는 기색들이었죠.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조그만 연기 한 줌이 나중에 이 단지 전체를 살리는 출발점이 될 거라는 걸요. 은덕 어르신은 은퇴하고 난 뒤 조용히 이 아파트에서 야간 근무를 해왔어요. 누구에게 피해준 적도 없고 하루하루 묵묵하게 살아가는 분이었죠. 매일 밤 9시가 되면 어르신은 낡은 가방을 메고 경비실로 출근했어요. 그 안엔 보온병에 담긴 보리차 하나, 오래된 라디오 하나, 그리고 젊은 시절 쓰던 작은 공구함이 들어 있었죠. 공구함 뚜껑 안쪽엔 바래진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주민들이 지나갔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만 보며 지나쳤죠. 귀가 어두워 인사말을 못 들어도 어르신은 괜찮았어요.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파트 복도의 전등이 자꾸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개였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밤 어디선가 불이 깜빡였죠. 아이들은 놀라서 울고 어른들은 불편하다고 난리였어요. 관리소에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업체 불러야겠어. 전기면 위험하잖아. 하지만 정작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다들 바빴거든요. 그저 단톡방에 불만만 쌓여갔죠. 그러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주부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간 경비 아저씨 있잖아. 저분한테 한번 부탁해 볼까? 밤에 계시니까. 저분은 손 떨려서 못할 걸 나이도 있으시고. 맞아, 괜히 맡겼다가 더 고장나면 어떡하나. 그냥 업체 부르는 게 낫지. 그 말들은 아파트 복도를 타고 계단을 타고 주차장을 지나 조용하게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어르신이 순찰을 돌다가 깜빡이는 전등 아래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데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전기가 위험하다며 손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네 하고 작게 대답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이어폰을 끼고 멀어지고 있었죠. 은덕 어르신은 그냥 창 밖에 깜빡이는 불빛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항상 그렇듯 말없이요. 경비실로 돌아온 어르신은 가방 속 공구함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드라이버들은 여전히 반짝거렸고 니퍼는 녹슬지 않았죠. 그 도구들로 40년 동안 공장 기계를 고쳤던 손이었는데 어르신은 천천히 공구함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날 밤 복도의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부터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5층과 6층 사이에서 멈춰버렸어요. 안에 갇힌 사람들의 비명이 복도를 울렸고 119가 출동했죠. 다행히 30분 만에 구조됐지만 그날 회사 지각한 사람만 5명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엔 주차장 차단기가 제멋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어요. 퇴근길 차들이 줄줄이 막혀서 1시간 넘게 주차장에 갇힌 사람들의 짜증은 하늘을 찔렀죠. 수요일 밤엔 자전거 보관소 전등이 전부 꺼져버렸습니다. 학원 끝나고 돌아온 아이가 어둠 속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고 그 아이 엄마는 단톡방에 긴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아이가 다쳤다고 이 아파트 안전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단톡방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맞다. 요새 이상한 일이 너무 많다. 전등, 엘리베이터, 차단기, 다 전기 관련 아니냐? 관리소는 뭐 하는 거냐? 그러다 누군가 말을 꺼냈어요. 야간 경비가 뭔가 건드린 거 아니냐고. 그 말이 나오자 단톡방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밤마다 경비실에서 뭔가 하시던데. 손전등 들고 돌아다니는 거 봤다. 어르신이라 실수하신 거 아닐까? 목요일 아침 어르신이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한 주민이 지나가며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이것저것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요새 고장이 너무 많다고. 어르신은 뭐라 대꾸하려 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죠. 귀가 어두워 정확히 뭐라 한 건지도 잘 못 들었어요. 금요일 저녁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긁힌 자국이 생긴 거예요. 세 대나 연달아서요. 차 주인들은 발끈했고 CCTV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런데 요새 CCTV도 자꾸 꺼진다면서요. 혹시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날 밤 은덕 어르신이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어요. 두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주차장에 서 있었는데 어르신이 지나가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르신이 멀어지자 한 사람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저 양반이 뭘 잘못 만진 거 아니냐고. 나이 드신 분이 조심하셔야지 않겠냐고.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르신의 등 뒤까지 따라왔어요. 사람들 마음속 작은 불편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한 방향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 말 없는 사람, 설명도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은덕 어르신이었죠. 토요일 아침 관리소장 최 반장이 경비실에 들어왔어요. 요새 주민들 민원이 많다며 혹시 전기 관련해서 뭐 건드린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최 반장은 그래도 주민들이 자꾸 그러니까 당분간은 순찰만 하고 다른 건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알겠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가버렸죠. 그날 저녁 어르신은 경비실 창문 너머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가끔 눈인사라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비실 쪽을 슬쩍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은 혼자 앉아 차가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경비실 불빛만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파트 전체가 갑자기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 난 거죠. 아이들 울음소리가 계단을 울리고 사람들은 휴대폰 불빛을 흔들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둥댔어요. 그때 경비실에서 작은 손전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은덕 어르신이 말없이 오래된 도구함을 들고 나오셨죠. 지하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아주 단단했습니다. 젊을 적 라디오와 기계 고치던 그 솜씨가 오랜만에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단지 전체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적 속에서 밝아진 불빛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의 놀란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싹 텄습니다. 정전 사건 이후 아파트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한 아이가 고장난 RC카를 들고 왔어요. 은덕 어르신은 말없이 받아서 천천히 뚜껑을 열어보더니 끊어진 전선 하나를 다시 이었습니다. 아이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자 어르신은 작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말보다 따뜻했거든요.
그 뒤로 아이들은 장난감을 들고 경비실로 쪼르르 달려왔고 어른들도 고장난 스탠드, 인터폰 같은 자잘한 문제들을 슬며시 어르신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은 말없이 고쳐주고 말없이 돌려주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침묵을 불친절이 아니라 성실함과 따뜻함으로 읽기 시작했죠. 조용했던 단지가 조금씩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이 변화를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관리소장 최 반장은 요새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나름 존재감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경비실부터 찾더라고요. 뭐가 고장나도 뭐가 필요해도 최 반장이 아니라 정은덕 어르신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어느 월요일 오후였어요. 최 반장이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203호 김 씨가 경비실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김 씨는 고장난 헤어드라이어를 들고 있었죠. 최 반장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작년에 김 씨네 전등 갈아줬을 때는 인사 한마디 없더니 이젠 경비한테 저렇게 고맙다고 하네요. 관리소로 돌아온 최 반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엔 관리비 장부가 있었죠. 펼쳐보니 여기저기 빨간 펜으로 고친 흔적이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빼돌린 돈이 있었거든요.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작은 돈이었어요. 이 정도야 뭐.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새처럼 사람들 관심이 관리 쪽으로 쏠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누군가 꼼꼼히 장부를 들여다보기라도 하면 주민들이 궁금해하기라도 하며 최 반장은 창밖으로 경비실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서 어르신이 뭔가를 고치고 계셨죠. 두 아이가 옆에 서서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최 반장은 관리비 장부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 달 점검 항목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죠.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방법이. 그날 오후 최 반장은 결심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최 반장은 지하 전기실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슬그머니 계단을 내려갔어요. 주차장은 조용했고 저녁 식사 시간이라 사람들은 모두 집에 있었죠.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며 텅 빈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전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많은 전선과 스위치들이 벽을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차단기들에는 용도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죠. 101동 엘리베이터, 202동 복도등, 그리고 CCTV 주전원. 최 반장은 CCTV 전원이 연결된 케이블을 찾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손을 뻗어 커넥터를 천천히 비틀었어요. 딱 하고 작은 소리가 났고 관리소 모니터에서 보던 화면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주차장 어구역, B구역, C구역. 차례로 검은색으로 변해갔어요. 흔적이 남지 않게 케이블을 대충 끼워놓고 먼지도 살짝 묻혀놓았어요. 오래된 고장처럼 보이게요. 최 반장은 전기실 문을 조용히 닫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이제 사람들이 경비실을 다시 보게 될 거야. 혹시 뭔가 잘못 만진 건 아닐까 하고. 수요일 새벽 5시 302호 이 씨가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자기 차 사이드미러가 부러져 있었죠. 어젯밤 주차할 때는 멀쩡했는데요. 이 씨는 황급히 관리소로 달려갔어요. CCTV 확인해 주세요.
누가 내 차를 망쳐놨어요. 최 반장이 모니터를 켰지만 화면은 온통 검은색이었습니다. 이게 CCTV가 고장났네요. 어제 저녁부터 안 켜지는 것 같은데. 이 씨는 발끈했어요. 고장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CCTV 아닙니까? 도대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요일 오전 단톡방은 또다시 뜨거워졌어요. 누가 올린 사진에는 부러진 사이드 미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댓글들이 순식간에 쌓여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CCTV까지 고장나다니.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요새 고장이 너무 잦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 불안과 의심이 메시지 사이사이에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 의심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최 반장은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604호, 501호 주민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CCTV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최 반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참 난감하네요. 요새 정 선생님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만지셔서. 604호 주민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에요. 제가 믿기 싫어서 그러는데 정 선생님이 워낙 열심히시잖아요. 이것저것 고치시고. 그런데 전기 쪽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거라서요. 혹시라도 실수로 뭘 건드리신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저도 확신은 못하지만 전문가도 아니시잖아요. 501호 주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요새 경비실에서 밤마다 뭔가 하시긴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긴 하네요. 라며 거들었습니다. 그 말은 물에 퍼지는 잉크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목요일 점심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주부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경비 아저씨가 이것저것 고치시긴 하는데 CCTV까지 건드린 거 아닐까? 전기는 위험한 건데 말이야. 실수로 그러신 거겠지만 결국 주민회의가 열렸어요. 사람들의 말이 오가고 어르신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동에 사는 김남주 씨가 조용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거기엔 주차장 CCTV 근처 전선을 최 반장이 건드리고 대충 덮어놓고 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지금껏 퍼졌던 의심들이 한순간에 거쳐 나갔습니다. 최 반장은 할 말을 잃었고 결국 관리비 장부의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은덕 어르신에게 정식으로 시설 보조 업무를 맡기고 싶다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조용히 고개 숙이는 어르신의 모습엔 어느 순간 따뜻한 힘이 배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봄바람이 단지를 스칠 무렵 경비실 안에서는 어르신이 고친 오래된 라디오가 잔잔한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주민들이 돌아가며 갖다 준 도시락 반찬통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려준 감사 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어르신은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누군가가 맡긴 헤어드라이어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손길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고 퇴근길 주민들은 어르신을 향해 자연스레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노란 불빛이 퍼져나오고 있었죠. 어르신은 고친 라디오를 켜고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이거 참 잘 나오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가만히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우리가 모르는 따뜻함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따뜻함은 누군가의 밤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곤 하지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